그 챕터 있죠? 예를 챕터 뭐 예를 들면 단기매매증권 취득, 뭐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런 것들이요. 핵심되는 걸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고로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험에서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어떤 특정 챕터를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우리 이제 60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유형별로 다 풀면 시간이 너무 소비가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를 대비하면 나머지 쉬운 것들이나 보통 애들은 대비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가보죠. 자, 1번인데요. 1번 별표고 시험 잘 냅니다. 자, 1번 아까 페이지는 적어드렸으니까 그냥 28페이지고요. 뭐냐면 지금 밑줄 친 게 핵심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입니다. 그죠? 읽어보시면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다라고 했죠. 첫 번째, 우리가 원래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수적으로 쓴 거는 원래 자산이 돼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할 때 비용 처리한다. 그렇죠? 근데 그 비용이 요 비용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계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이 돼 900번대 영업 외적인 거. 맞죠? 그래서 이게 아마 984번일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요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액면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분계가 어떻게 끊기냐면, 일단 보통 예금이 감소하겠죠? 보통 예금. 보통 예금은 얼마가 될 거냐면, 이거 계산하시면 201만 5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맞죠? 201만 5천 원. 예. 근데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늘죠? 맞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인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250주 곱하기 이렇게 금액은 안 적을게요. 한 주당. 예, 우리가 취득 원가가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 이렇게. 그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이라는 우리 처리한다라는 건 해당 쪽에 적는 거니까 수수료 비용 984번 15,000원 요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요거 그럼 이거 이제 분계는 대변 먼저 끊으셔도 되고 차변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맞죠? 위치만 안 바꿨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예금이 대변에 있어야 되는데 차변으로 가거나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급적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입력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알아서 나머지 차익을 걸어줘요. 걸어주니까 보통 예금을 마지막에 적으면 보통 예금이 알아서 201만 5천 원이 걸릴 겁니다. 맞죠? 나머지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해볼게요. 그렇게. 순서는 상관없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고로 분계를 끊고 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건 여기에 채권 채무 하나도 없죠. 맞죠? 채권 채무 하나도 없으니까 거래처가 걸리든 안 걸리든 채점하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채권 채무가 아니면 거래처를 안 걸 겁니다. 안 건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제가 걸었으면 반드시 걸어야 되는 거고 제가 거래처를 안 걸었으면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되고 채점하지 않는다로 알아먹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저는 이거 안 걸 겁니다. 채권 채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고로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코드를 외우고 있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있잖아요. 요게 200이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차변에 수수료 치시면 이렇게 수수료 비용이 뜰 거예요. 근데 자고로 우리 시험에는 건설회사하고 운송업체 안 내요. 600번대, 700번대 없는 메뉴라고 생각하세요. 500번대가 공장, 800번대가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비용, 아니면 본사 비용, 그 다음에 여기 900번대가 얘가 영업의 비용. 얘 적으셔야 된다는 파란색 요거. 이것도 틀리면 점수 없어요. 번호 15,000원. 됐죠?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특히 내가 타자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보통 예금은 잘 나오겠죠 시험에.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방금 해봤지만 자고로를 내가 라인을 어느 한 곳을 지우고 싶어요. 아까 지우고 싶으면 내가 지우고 싶은 라인을 클릭하세요. 아무거나 여기 라인 요 라인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라인 여기 말고 여기 하면 다 잡혀요. 다 삭제가 됩니다. 지우고 싶은 라인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삭제가 단축키가 F5번이거든요. F5 누르시면 라인만 삭제가 이렇게 돼요. 참고하시고 그거. 그래서 혹시라도 보통 예금은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정 과목이. 그래서 혹시나 내가 타자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시면
보통 예금이 103번이거든요. 103번 이렇게 치면 바로 걸려요. 이런 것들은 좀 외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잘 나오는 거. 여기다 미리 적어드리면 요거. 이런 거 잘 나와요. 101번 뭐 현금,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이런 거. 그 다음에 108번 외상매출금, 110번 받으러 이런 거. 그 다음 250 이런 것들은 외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252번 지급원, 200 이거. 미지급금. 이렇게 8개는 외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요. 타자 느리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자 내가 빨라도 이게 훨씬 진짜 빠르거든. 은근히 이게 누적되면 한 4, 5분 절약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4, 5분 절약되니까 여기 타자 느리신 분들은 꼭 외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런 것들이요. 아셨죠? 지금 녹화 중이니까 어차피 영상 올라갈 겁니다. 그거 보고 하시고. 자, 됐어요.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요.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은 뭐 별표는 아니고 29페이지인데 제가 밑줄 친 걸로 따지면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입니다. 그럼 단기 매매증권에서의 처분은 중요한 게 주된 영업 활동의 처분이 아니면 별도로 쓴 거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냥 처분 이익이나 손실에 반영한다라고 했죠. 그럼 처분 이익에서는 빼고 처분 손실은 더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여기.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액면가 안 쓰죠? 안 씁니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면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을 까야죠, 대변으로. 깝니다. 근데 지금 300주 팔았죠? 근데 한 주당 10,000원 적어야지 5,000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10,000원. 요게 핵심이죠. 장부에서 날리니까 장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한 주당 10,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오니까 보통예금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보통예금이 어떻게 되어 있어? 300주 곱하기 한 주당 15,000원. 여기에서 5만원 뺀 금액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단기매 우리가 재고자산 아닌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 시 발생한 비용은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 300만 원짜리를 계산하시면 445만 원인가? 445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분한 거니까 나머지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익 적으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익. 145만 원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회계적 관점으로 오셔야 돼. 일상생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주주와 주주. 주주는 삼성전자가 주식 파는 거 관심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별도로 수수료 비용 쏟지 않고 팔았으면 그냥 처분 이익 또는 손실만 따라 알려주라는 거, 손익계산서에.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넘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채권 채무는 하나도 없으니까 거래처는 안 걸게요. 그래서 1월 3일 03일.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 날리고,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445만 원.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이렇게만. 이렇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회계 학을 배우는 거야. 학. 맞았죠? 학, 산수 배우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예, 30페이지죠. 자, 얘는 여러분들 바로 할게요. 어차피 제가 이거 분계 안 끊겠습니다. 이거 핵심은 여기 받으럼의 추심이죠. 그럼 받으럼을 추심하면 우리 심부름값 있잖아요. 계정광 뭐로 처리해요? 그죠? 수수료 비용. 맞죠? 그 수수료 비용 중에서 뭐로? 주된 영업 활동. 이 받으럼이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이 추심도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이 800번대 적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됐으면 당좌 예금의 잔액이 늘 거니까 얘는 당좌 예금을 늘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금 계좌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어떻게 하시냐? 1월 4일 날.
자, 그럼 대변에 받으러움을 깝니다. 근데 받으러움은 채권 맞죠? 그럼 얘는 반드시 걸려 있어요. 반드시. 다우 상사에 대해서 받을 어음이었죠? 이렇게. 예. 그거 거셔야 되고, 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수수료. 요거는 831번. 요거 거셔야 되는 거고. 3만 원. 또 나머지가 당좌예금에 입금됐으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거래처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어. 채권채무 아니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답 안 꽂히셔도 돼요. 아셨죠?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답 꽂히는 건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제.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핵심되는 게 이거죠. 어음의 할인입니다. 그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미리 땡기는 걸 할인한다라고 했죠. 근데 세 번째 줄에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니까 받으러움 100만 원짜리를 93만 원에 만기가 되기 전에 처분한 거예요. 처분한 거니까 7만 원만큼은 계정과 뭐로 처리해야 돼요? 받으러움이라는 채권을 처분했는데 싸게 처분했으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어야 됩니다. 맞죠? 표정 안 좋으신데? 그죠? 자,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받으러움만 거래처 걸어주면 되겠죠. 채권이니까. 자, 1월 8일. 그럼 대변에 받으러움. 이건 기준공업한테 받으러움이었죠? 채권은 기준공업한테 있었던 거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저는 매출 채권 처분 소실부터 적을게요. 그냥. 금액은 7만 원. 그럼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가 증가하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요것도 30페이지. 핵심되는 것들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5번 별표. 네, 5번은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 5번 별표. 네. 자, 보니까 5번은 핵심이 여기 배서예요, 배서. 배서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외상 매입금을 갚았죠. 그럼 외상 매입금이라는 채무가 장부에서 제거가 돼야 돼요. 동의되세요? 그 외상 매입금은 채무니까 부채니까 대변,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으로. 차변에 외상 매입금. 근데 외상 매입금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줘야 되는데 누구예요? 누구한테 채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얘는 우리 상사. 맞죠? 그 다음에 받으러움을 배서양도하면 받으러움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럼 받으러움이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겠죠? 그럼 받으러움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면 반대편 대변. 근데 받으러움도 채권이니까 거래처 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래처 어디? 그렇죠. 얘는 민상사한테 채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요 계정과목 줬죠. 우리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뭐가 감소해요? 그렇죠.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잔고가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좌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주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대변에 요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요거 30페이지 똑같이. 그래서 1월 10일자. 차변에 외상 매입금 채무니까 우리. 이거. 대변에 이렇게 코드 외우고 계시면 되게 편하죠? 빨리빨리 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인상사. 400. 남대변에 당좌액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 31페이지.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받을 어음이 부도가 됐대요. 그러면 더 이상 받을 어음이라는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으로 받을 어음을 잡아 뺍니다. 그렇죠? 600만 원 잡아 빼고, 그리고 이렇게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과 당자 수표를 우리가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채권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비정상적인 채권으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부도 어음과 수표. 네. 근데 받을 어음은 여러분들 내가 세종테크한테 받을 어음이었죠. 그럼 질문 부도 어음과 수표는 뭘까요? 얘도 채권이에요.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어디? 세종테크예요. 왜? 국민은행은 나한테 통보해 주는 겁니다. 통보. 그러면 내가 보면 이 채권은 다시 이제 국민은행한테 있는 거예요? 국민은행한테 네가 대신 갚아라. 아니죠. 통보만 해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상적인 채권, 세종테크에 대한 정상적인 채권이 없어지면서 세종테크에 대한 비정상적인 채권이 느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은행은 통보만 해줘요, 여러분들. 채권이 은행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1월 19일 날 대변에 받으럼 세종테크. 답변에 부도 업무가 수표. 똑같이 세종테크. 이건 둘 다 거래처 거셔야 됩니다. 둘 다 채권이니까. 비정상적인 채권은 채권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 별표. 7번은 다른 동네에서 잘 나와요. 7번 많이 틀리셨을 확률이 높은데 7번은 자고로 33페이지. 자, 개정 과목입니다. 첫 번째 원재료. 맞죠?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또 선급판, 선급금 이렇게 3개요, 3개. 3개를 다 분계끈을 잘 퉁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일단 현금 1280만 원 감소는 하실 수 있죠. 뭐 이거는 여러 못 하시는 분 없고요. 그럼 질문, 원재료는 인도받았으니까 원재료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얼마가 증가해요? 생각해봐. 내가 예전에 내가 만약에 원재료를 산대, 우리 공장에서. 계약금 예전에 줬다? 그리고 잔금 치렀어. 원재료는 이 두 개 더한 금액 아니에요? 그치? 맞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원재료를 인도받았으면 원재료라는 자산이 창고에 들어오니까 원재료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원재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증가하니까 차변이고, 여기에 128만 원에다가 1280만 원 더한 금액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하지.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회계는 계정 과목별로 증가 감소를 다 판단 다 적어야 돼요. 분계를 다. 퉁치면 안 됩니다. 절대. 예. 그럼 여기에 선급금 있잖아요. 선급금. 들어보세요. 우리가 선급금이 성격이 뭐였죠? 자산이었죠. 왜 자산? 계약금 준 것만큼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 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권리는 감소해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받았으면. 넘겨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 원재료. 받았으니까 선급금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권리를 차감하라 이 분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심? 퉁치면 안 돼. 계정 거 다 판단해야 돼. 그러면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물건 넘겨받았으면 권리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지니까 반대편 대변.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예요. 선급금 깝니다. 보고 느끼셔야 돼요. 아, 계정 과목이 나오면 다 계정 과목을 4개, 5개 나오면 4개 다 적고 5개 나오면 5개 다 적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그렇죠. 이거 많이 못 하시는데 그래서 꼭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꼭 그걸 외우세요. 선급금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 주면 줄 당시에는 권리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으면 권리는 이제 0이 되겠지. 맞죠? 선수금은 부채였잖아요. 선수금은 계약금을 받으면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계약금 받았으니까 선수금 받았을 땐 부채가 느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감소해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주면 의무를 다 했잖아. 다 했으니까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주면 감소하면 되는 거고. 그럼 상대방 벽상전자는 이때 선수금 감소시켰겠지. 원재료 넘겨줬으니까.
알죠? 이렇게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선급금은 거래처 걸어야죠. 요거 아마 192페이지에 채권이라고 돼 있을 거니까. 벽산. 할게 그냥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1월 23일자 대변의 선급금. 벽산. 대변의 현금. 그리고 어저께 선급금 제가 문제 푸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저께 숙제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셨죠? 중요합니다. 선급금, 선수금 까는 거. 나머지는 뭐 채권 채무 아니니까 거래처 안 걸었어요. 자, 이제 8번입니다. 8번 33페이지. 가지급금 문제예요. 자,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지금 얘가 얼마 쓰고 왔어요? 이서희가 11만 3천 원 쓰고 왔잖아요. 그럼 쓴 것만큼은 비용이죠. 우리가 출장비로 쓰고 올 때 계정 과목이 여비교통비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비, 교통비. 나름 비용이 발생했죠? 차변. 근데 영업판매사원이니까 800번대 쓰라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800번대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판이라고 할게요. 판. 500번대면 제조, 공장이니까 제라고 좀 할게요. 판. 800번대 여비교통비는 11만? 아이고. 3,000원? 아이고. 3,000원. 맞죠? 근데 11만 3,000원 썼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 10만 원만 준 거야. 그래서 13,000원을 추가로 줬잖아요. 그럼 현금이 감소하죠. 줬으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니까 마지막에 까면 반대편에 까면 된다라고 했죠. 지금 어디에 빵꾸 나요, 금액이? 대변에 빵꾸 나니까 대변에 가지급금 적고. 조심하시게 가지급금은 장부에 여기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금액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럼 가지급금 당연히 얼마 까야 되냐면 장부에 기록되는 10만 원만 없애야지. 이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가지급금에 이서희 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2월 1일쯤. 그래서 차변에 여비교통. 여비 치면 여기 500번대가 공장이잖아요, 공장. 이걸 제가 제라고 할게요, 500번대면. 그리고 800번대 여기가 본사 또는 주된 영업활동. 그렇죠? 요거 판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요거 거셔야 돼, 800번대. 요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 쪽은 쪽 공장인지 본사인지도 잘 보셔야 돼요. 영업 외적인 건지. 11만 3,000원. 대변에 현금 13,000원. 나머지가 가지급금. 그렇죠? 여기 이서희 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넘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9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맞죠? 9번. 9번이 좀 빡십니다, 이건. 9번 어저께 풀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선납세금 문제. 그죠? 이거는 계정 과목 일단 계정 과목부터 판단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계정 과목. 여기입니다. 뭐냐면, 정기예금. 이거 계정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 소득. 물론, 우리 계정 과목 이자 소득이라는 건 없죠. 이자 수익이 되겠지, 뭐. 예금이 만기가 되면 이자 비용인 건 이상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 요거 문제에서 줬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가끔씩 아까도 어떤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예수금하고 선납세금이 여러분들 왜 헷갈리냐면요. 실질을 안 보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셔서 그래요. 뭐냐면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세금하고 사대보험 띄죠? 떼가지고 회사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가 내니까 선납세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는 제3자가 내야 될 세금을 대리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대리해서 납부하는 거니까 그 세금은 실질적으로 뜯긴 놈이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뜯긴 놈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낼 세금을 먼저 낸 거예요, 걔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금을 뜯겼어. 그럼 그 세금은 회사의 세금 낸 거예요? 여러분들 세금을 회사가 낸 거니 여러분 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뜯긴 원천징수 당한 사람이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할 때 선납세금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회사 입장에선 제3자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받아서 징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수금. 왜냐면 예수금이 부채잖아요. 맞죠? 부채가 느는 거지. 세무서나 각종 기관에 갖다 낼. 대신해서 그때가 예수금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리고 회사 돈 직접 나가는 거죠. 우리 여러분 아시지만 나중에 배우실 건데 회사가 사대보험 반 나머지 부담하죠. 그거는 회사 돈 직접 세금 내는 거니까 그때가 세금이에요. 비용. 알죠? 이렇게 잘 구분하셔야 돼서 눈에 보이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을 잘 보셔야 돼요. 알죠? 지금처럼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예수금은 부채란 말이에요. 예수금 처리하면 이상하지,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자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해보실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해석하면 내가 정기예금 있죠. 이거 정기예금부터 해석해.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어요. 그럼 정기예금의 잔액은 만기가 되면 잔액이 1,000만 원에서 얼마가 돼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예금으로 옮겨온 거예요. 만기가 돼가지고 0에서 0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해되세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원금 찾아가는 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원금을 찾아가도 세금 두드리면 미친놈이지고. 맞죠?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지. 원금 찾는 건 수익이 아니에요, 당연히. 맞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일단 그럼 지금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온 게 1,086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럼 해석하면은 보통예금 계좌의 나머지 보통예금 계좌에서 잊어줘요. 내가 이자 수익이 이자 수익이 원래 100만 원 있었어요. 맞죠? 100만 원 있었는데 요 100만 원에서 14만 원을 뜯기고 86만 원만 지금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온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겠나요? 있잖아, 왜, 여기 14만원 차감해서 86만원 들어왔으면, 이자 100만원 중에서 14만원 떼인 나머지 86만원만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해석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 수익은 수익은 86만원 들어왔으니까 86만원의 수익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내 돈 가지고 장사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주주가 있잖아요. 주주한테 뭐라고 해줘야 돼요? 저희 회사는 수익이 총 100만 원 있었어요 라고 정보 전달해야 돼요. 100만 원 적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은 총액으로 적어야 됩니다. 총액으로. 그렇죠? 순액으로 적으면 안 돼요. 절대. 그렇죠? 주주 여러분들 저희가요 수익이 총 100만 원이 있었어요 라고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월 10일 그러면 정기예금의 잔액을 1,000만 원에서 빵 만들어야죠. 1,000만 원에서 빵. 그럼 우리 예금 적금 들어가면 무조건 자산이에요. 그럼 정기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1,000만 원이 0. 감소해야 되니까 반대편 대변. 대변에 정기 70 정기예금 검색돼요. 그렇죠? 이렇게. 대변에 1,000만 원 이렇게 적는 순간 정기예금 잔고가 1,000만 원에서 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에는 1,086만 원 들어왔죠. 문자에서. 1,086만 원 증가. 그러면 이 14만 원은 내가 국민은행한테 뜯겼지만 국민은행이 낼 거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 법인이 내야 될 14만 원 뜯어서 얘네가 내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가 낸 거예요, 이거는. 맞죠?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에 낼 법인세가 지금 뜯긴 거죠. 지금 뜯겼으니까 이게 선납세금 처리하라 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럼 자산으로 처리할 거는 차변이죠. 그럼 차변에 선납세금 14만 원. 그래서 실제로 86만 원 들어온 건 원래 총 이자 받을 건 100만 원이었는데 14만 원 떼이고 86만 원 들어온 거니까 저희 회사의 총 이자 수익은 100만 원입니다 라고 주주한테 정보 전달해야 돼. 돈이 86만 원만 이자가 들어왔다고 그것만 이자 적으면 그건 주주 농단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꼭 투자자한테 정보 전달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은 총 100만 원어치가 발생했어요 라고 보고해야 된다라는 손익계산서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요게 제일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예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이거 죄송해요. 이거 9번 별표 안 쳤죠? 9번 별표. 잘 나오면 돼, 시험에. 선납세금은 무조건 대비하셔야 돼요. 미친 듯이 냅니다, 시험에.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이거는 35페이지인데, 자, 보면은, 일단 현금은 24만원 나가죠. 근데 중요한 게 제가 밑줄 친 거예요. 얘가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했어요. 그 원재료는 제품을 만드는 데 쓰죠. 그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우리 공장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공장으로 오기까지 통관 수수료 내야 되고 관세라는 세금을 내야지만 원재료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해당 자산을 우리 회사가 원하는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쓴 거니까 해당 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원재료로. 오케이? 예. 그래서 얘는 원재료. 빨리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썼다고 무조건 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산될 금액은 다시 한번 경영진이 의도한 장소나 의도한 상태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썼으면 자산이 돼야 돼요.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3월 21일 날 차변의 원재료 24만원, 대변의 현금 23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상값을 일찍 회수해서 할인해줬어. 요거 매출 할인입니다. 매출 할인. 맞죠? 매출 할인이에요. 자, 근데 이제 계정 과목인데 외상 매출금 회수했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맞죠?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채권을 회수했으니까 감소인 거예요. 그 외상 매출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회수했으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이렇게 금액은 2천만 원. 왜 장부상의 외상 매출금은 2천만 원으로 적혀졌어요. 2천만 원 까야지. 그래서 항상 장부에서 없앤다 이 말 꼭 기억하시길.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채권이니까 거래처 거셔야 됩니다. 현대, 상해. 거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정 과목이 얘가 매출 할인이잖아요. 우리 매출 할인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죠. 맞죠? 우리가 매출이라는 건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수익을 매출이라고 하고요. 수익은 대변. 대변을 차감하니까 얘는 차변인 거 차변. 차변 태생입니다. 수익 대변에서 빼는 놈이니까. 그래서 매출 할인. 40만 원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40. 그럼 나머지가 당좌 수표 받은 거 아니에요. 자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말 보실 건데 동사는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 동사는 다른 회사고요. 당사는 우리 회사입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당사는 당사가 우리 회사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는 앞에 같을 동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언급된 현대상회가 발행한 당좌수표 이 뜻이에요. 동사, 앞에 언급된 회사, 동사, 같을 동자 쓰거든요. 그럼 질문, 핵심 요건데 뭘까요? 계정 과목 요거. 당좌수표 받았다. 현금 증가예요? 나시죠? 아까는 당좌 예금 계좌에 들어오면 당좌 예금이 증가하지만 당좌 수표로 받으면 이때 당좌 수표 제시해서 현금 찾아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현금. 네, 나머지 1960만 원 잡으면 되겠죠. 자, 분기 끊어볼게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채권이 꼭 거시고 얘는 나머지는 뭐 채권 채무 아니니까 거셔도 되고 안 거셔도 돼요. 근데 차변에 매출 할까지 치니까 어떤 매출을 까는 놈이냐 걸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3월 15일 날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에서 까는 놈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 거셔야 돼. 406번. 40.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예금이 아니라 현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15번이에요. 15번은 40페이지. 자, 핵심은 얘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자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그 자본 등내에서 배우실 건데 주식은 보통주라는 주식이 있고 우선주라는 주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주식이라는 뜻이 주식.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식을 취득한 거예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을 취득하면서 쓴 거는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매도 가능 증권 있죠.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구입했으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입니다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78번 적는다라고 투자자산.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왜 178번 적는지는. 그리고 중요한 게 그게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액면가는 의미 없어요. 다른 회사에 주식 살 때는 액면가 주고 못 삽니다. 그래서 10,000원? 됐나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아니니까 취득 시 수수료. 매도 투자 목적으로 해당 주식 취득하면 수수료 반드시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상태, 맞죠? 주식을 내가 소유하기 위한 거니까 투자하기 위한 상태로 만들려면 증권회사에 수수료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더 하셔야 돼.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다 해서 4,030만 원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보통 예금 되면 되겠죠. 보통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이체하면 잔해액이 감소하니까 반대편 대변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4월 3일 차변에 매도 치시면 매도 가능 증권 여기 있잖아요. 178번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지금 당장은 외워주시고 나중에 12월 31일자 할 때 그때 제대로 설명드릴 거예요. 4,030만 원. 대변에 보통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6번 아까 했죠. 39페이지하고 41페이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예요. 뭐냐면 핵심이 요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토지 샀대요. 그럼 계정 과목은 토지 아니에요. 사용 목적으로 살 토지입니다. 투자 부동산입니다. 맞죠? 투자 부동산이라는 자산 구입했으니까 투자 부동산이란 자산이 증가해야 돼요. 많이 낚여요, 실제로. 하다 보면, 진짜. 괜찮아. 지금 낚이는 게 낫지. 그래서 139페이지가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3억. 그리고 우리 아까 취득세는 어떻게 한대? 자산, 내 소유권으로 만들려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지만 내 자산의 소유권으로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면 해당 자산에 더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자산이 투자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 요거 취득세. 있잖아. 해당 자산이 투자부동산이 자산이잖아요. 여기다 더하시면 돼요. 그 자산이 기계면 기계장치에 더하시면 되고 그 자산이 차량이면 차량 운반고에 더하시면 되고 그 뜻이야 그때.
요게 중요합니다, 일단.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조심하시 여기.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전자어음, 약속어음이라고 나오면 떼고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약속, 전자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음이에요, 다, 전부 다. 전자어음, 어음 아니에요? 전자적인 형태로 있을 때 그냥 어음이에요. 약속어음, 어음 자체가 원래 언제까지 주고받기 약속을 해요. 됐죠? 그럼 해석하면 어음을 발행했다. 그럼 계정과 목 지급어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정과 복습,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아닌 걸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재고자산을 팔고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 재고자산 아닌 걸 팔고 어음 받으면 미수금. 그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매입금, 재고자산을 아닌 걸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어음 주면 지급어음, 재고자산 아닌 걸 매입하고 어음 주면 미지급금, 재고자산이 아닌 건 안 중요하니까 그냥 아직 못 받았다, 아직 안 줬다면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냥. 웃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요거는 투자부동산이면 재고자산 아니죠. 아니니까 미지급금 쓰라는 거예요. 안 줬다라고 표시하라는 거예요. 굳이 주주들이 중요하게 안 여기니까. 미지급금. 그죠? 여기 하면 미지급금이 아마 2천만 원, 2억 원일 거예요. 그리고 미지급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될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채무입니다. 그래서 3일 거셔야 되고.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가는 건 1억 1천만 원 나갈 거예요. 맞죠? 보통예금 1억에 취득세 1천만 원에서 이렇게. 자, 그래서 4월 4일자 자변의 투자부동산 금액은 3억 1천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1억 1천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또 채무니까 거래처 3일 것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계정과목 밑줄 치고 마칠게요. 자, 계정과목